안녕하세요. 생각만 해도 민망하고 후회스러운 저의 미국에서의 취업 면접 실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한국만큼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니 40대인 저도 이 구직 활동이란 걸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역시 미국은 일반적으로 이력서의 나이를 기재하지 않더군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학교 졸업 연도를 보고 대충 지원자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고용 단계 중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 백그라운드 체크 과정에서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 뮤직 테크놀로지 분야라는 제 전공입니다. 취업에 그닥 용이한 전공은 아니죠. 미국이라고 해도 이 전공으로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곳은 매우 한정적이더군요. 그러나 다행히 제 눈에 띄는 자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커뮤니티 칼리지 강사 자리였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커뮤니티 칼리지는 2년제 전문대입니다. 여기서는 4년제 대학으로 바로 편입이 가능한 전공들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라이프롱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평생교육원처럼 이 직업 전문 교육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커뮤니티 칼리지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전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입학의 그 문턱이 낮고 학비가 저렴해서 남녀노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국 교육제도의 꽃이라고까지 합니다. 아무튼 당시에 가까운 커뮤니티 칼리지에 뮤직 테크놀로지와 비슷한 분야의 학과가 있었는데요. 바로 거기서 강사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던 저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매우 간절했고 때문에 필사적으로 준비를 했죠. 잡 디스크립션, 즉 채용 개요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분석하고 그 이력서와 커버레터 기본 작성법과 노하우, 그리고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이메일로 질문하기, 전화로 질문하기, 그리고 유니버시티 어크레디테이션 이발리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학위 평가 인증이라고 해서 한국의 학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남들 20대 때 대학 졸업할 당시에 겪는 취업 준비의 어려움을 40 넘어서 혼자, 그것도 미국에서 하려니까 쉽지가 않았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원할 때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집중할 수가 있었다는 게, 2차저차 겨우겨우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들을 제출한 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전화 인터뷰 스케줄 언제 하면 좋겠느냐, 이런 연락을 받았죠. 저는 기쁘고 들떴어요, 당시에. 그렇지만 바로 이 전화 인터뷰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또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수많은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들을 찾아서 글짓기를 하고 지겹도록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전화 인터뷰 당일, 예상 질문과 답변들로 가득한 글자, 그리고 그 밑에 밑줄과 형광펜으로 빼곡하게 표시된 그 프린트물을 책상 앞에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여놓고 초조한 심정으로 인터뷰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면접관이 한 서너 명 정도 된다던데 어떤 분위기의 인터뷰가 될까?
긴장하지 말자, 자신감을 갖자 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죠. 자, 그런데 전화가 드디어 걸려왔습니다. Hello? 긴장 안 한 척, 여유 있는 척, 자신감 있는 척 잔뜩 목소리를 깔고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는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왁자지껄하고 생기발랄했습니다. 이런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이런 동적이고 어수선한 분위기, 그 분위기를 묘사하자면은 그 동네에 퍼브 같은 데 가면, 이 미국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 젊은 백인 친구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맥주 마시면서 미식축구 보면서 막 떠드는 듯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매우 빠르고 그 캐주얼한 그런 대화의 속도, 그걸 제가 따라갈 수도 없었고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한데 영어는 내 모국어가 아니라서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나의 전문성에 집중하여 진지한 태도로 분위기를 이끄는데 집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 저의 유창하지 못한 영어가 탈락의 원인이 될까 싶어서 이해하지 못한 질문에도 재차 묻는 짓 따위는 결코 하지 않았죠. 오직 제 자신의 눈치력에 의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제 예상을 크게 빗나갔습니다. 지금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정도로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왜 당시에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하지 못했을까, 좀 아쉽습니다. 당시 민망했던 상황을 표현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고통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그 왁자지껄 생기발랄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져 버립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고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활기찼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져 버렸던 그 순간밖에 저는 기억이 나지 않더군요. 나의 영어 실력이 현지인만큼 유창했다면 분명히 화기애애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다는, 마치 그러한 분위기를 깨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건 저의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저의 전문성에 집중해야 했죠. 그러나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결국 서로 어색한 분위기에서 바이바이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저도 모르게 괴이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당시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면접관들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일부러 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제가 좀 침착하게 내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줬더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운 생각이 너무나 컸어요. 두 번째는 거실에서 나의 전화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제 아내였습니다. 이 판단 미스로 망쳐버린 전화 면접,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분명 그녀는 괜찮아, 기대하지도 않았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라고 말할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의 기대는 하고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세 번째는 이게 사실 가장 치명적인 건데요.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감정적인 부분이지만 더 이상 지원할 일자리가 없다는 그 현실의 벽, 그 때문에 저는 그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면 사정해볼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죠. 매우 속상하고 민망하고 걱정되고 가슴 아픈 이런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영어는 내 모국어가 아니니 천천히 얘기해주면 고맙겠어 라고 말하는 게 그다지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 가령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한국어 원어민인 우리에게 한국어는 내 모국어가 아니니까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하겠습니까? 물론 이 바쁘게 돌아가는 산업 현장에서나 아니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귀찮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면 뭐 어쩔 수 있나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예전에 KBS 예능 프로 중에서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마도 지금 20대들은 잘 모르겠죠? 거기 패널들 중에 남아공 출신 브로닌이라는 여자 기억나시나요? 그 여자 말투가 이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쉬운 단어를 이어붙이는 방식의 표현들 뿐이었어요. 거의. 누가 들어도 매우 서툰 한국어인데도 그 여자는 매우 자신있게 눈 똑바로 뜨고 또박또박 얘기하죠. 아무튼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똑바로 뜨고 또박또박 얘기해보세요. 그럼 그들은 당신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줄 겁니다.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못 알아듣고 알아들은 척 하는 것보다 못 알아들었으니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굳이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요. 그런데 저는 왜 그때 그런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저는 유창하진 않지만 나름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 편입니다. 특히 분쟁이 있거나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를 쓰고 제 의도를 잘 전달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됐지만 일단 부딪혀보자. 부딪혀보다 보면 그 속에서 배우는 게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 강사 자리에 지원을 해본 것이었어요. 강사라는 직업이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좀 짓궂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말을 유창하게 못했을 경우에. 어쨌든 전화 면접 당시에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다른 이유 때문에 탈락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전화 면접은 많지도 않은 제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가며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 에피소드에 공감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표현 저를 위한 구조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